강현구의 주변 사람.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게슈탈트 붕괴라는 말 아세요?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면요, 갑자기 이질감이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영어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오래 쳐다보면 철자가 이게 맞나? 싶으면서 단어가 되게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라고 합니다. 때로는 한 가지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쏟아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절실하고 절박해도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리면 게슈탈트 붕괴를 만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호흡을 한번 고르면서 주변도 같이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팟캐스트 청춘 예찬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제겐 이름보다 두부라는 별명이 더 익숙한데요. 제 팟캐스트 친구 박유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부로 더 익숙할 박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형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팟캐스트 동아리 청춘예찬에서 같이 알게 된 인연이고요. 한 2년 됐나요? 2년 넘었죠. 꽤 됐네요. 네네. 네, 그렇게 알게 된 인연이 지금까지 돼서 여기 나오게 됐네요. 이렇게 녹음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년 전에 같이 녹음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해보는 걸로 하고, 저하고 유나 씨는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팟캐스트 동아리 활동하면서 되게 자주 겹쳤어요. 저는 백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맞아요. 지금 생각났어요. 지금 유나 씨는 두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끝나고 밥도 먹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제가 한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을 했어요. 근데 좀 놀고 싶어서 네. 일단 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알바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밴드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벌써부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은데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박유나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인물탐구 9999 시간입니다. 제가 유나 씨에게 9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단답으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인물탐구 이러면 유나 씨는 999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9가지 질문으로 현구 친구를 심층 탐구합니다. 인물탐구 9999.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요? 이름은 박유나, 뜻은 세상에 아름다움을 끼쳐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요? 하퍼.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어요? 과학자랑 화가가 생각이 나요. 그럼 지금은 꿈이 뭐예요? 지금은 밀도 높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아니군요. 네. 다섯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 노래 디깅하기랑 5월의 날씨랑 아이쇼핑하기.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것 3가지는요? 예의 없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거랑 불확실한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내 내면의 생각. 8번째, 내 단점 중에 딱 한 가지를 버릴 수 있어요. 뭘 버릴까요? 자제력이 낮은 태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3가지 단어는? ENFJ랑 겉바속촉, 베이스입니다. 여기까지 인물탐구 9999였습니다. 유나 씨와 더 깊은 이야기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박유나, 세상에 아름다움을 끼쳐라. 사실 유나,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죠. 네, 맞아요. 윤아, 윤하 뭐 이렇게 있는데 유나 씨입니다. 유나. 그래서 네. 항상 뭐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 받침 없이 유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그런 거 생각나네요. 샤프 심 할 때 심 이런 식으로. 네. 받침 없는 유나. 그래서 뜻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끼쳐라. 어때요? 이름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왜요? 그냥 유나라는 이 이미지가 저랑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런 한자 뜻보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제가 커갈 시대는 글로벌해질 거다. 음. 그러니까 좀 영어 발음이 편한 이름으로 해야겠다. 아, 네네. 해서 이런 이름을 만드셨대요. 아, 그 뭐랄까 영어 이름으로 바꿀 때 편한 뭐 수진이라든지 뭐 네, 발음하기 편한 걸로. 그런 되게 부모님께서 멀리 봐주시고 네. 근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세상에 아름다움을 끼쳐라 어떤가요? 이름 뜻대로 살고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가족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으로 하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퍼가 뭐예요? 하퍼는 제 영어 이름인데요. 네,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름에 받침이 없고 된소리도 없잖아요. 네 유나. 그러니까 별명을 짓기가 좀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없었는데 네네. 제가 재작년에 교환학생 가면서 이제 영어 이름을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별명식으로 생겼어요. 아 맞아요. 그 유나 씨가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든요. 가기 전에 한번 보고 다녀와서 한번 봤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가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졌거든요. 크게 달랐어요. 사람에 대한 분위기가 어때요? 그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는데 사실 네네. 그렇다 할 계기가 없거든요. 그냥 네. 막연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생활 중에 한 번은 미국 이런 데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냥 준비해서 어쩌다 보니 가게 됐었어요. 미국 어디로 갔어요? 저는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서부. 네. 되게 좋은 곳 가셨군요. 네. 가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사람들? 사람들. 다들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환학생 로망 있잖아요. 막 뭐 하이틴 스타 만나고 디즈니랜드 가고 맨날 놀고. 네네. 솔직히 그런 거는 저는 잘 못 즐겼고요. 그냥 같이 갔던 교환학생 친구들, 뭐 새로운 일본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가기 전과 후가 달라졌는데 뭐 갔다 와서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뭔가 친구들을 조금 늦게 사귀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귄 그 친구들이랑 굉장히 끈끈해지고 많은 추억을 쌓았다가 진짜 헤어질 때쯤이 너무 빨리 왔다. 네. 헤어지는 시기가 너무 빨리 왔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때요? 교환학생 추천? 엄청 추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요. 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냥 형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전과 후가 어떻게 달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진짜 제 자신도 모르고 막 헤매이던 시기였는데 네. 이제 갔다 와서는 그래도 혼자 타지 생활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더 바라보게 되고 되게 저는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환학생 미국까지 가서 생활해 봤는데 이제 앞으로 뭔가 혼자 살 수 있고 그런 좀 자립심을 좀 얻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릴 적 내 꿈은 과학자와 화가. 사실 두 가지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일단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그냥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네. 바로 생각난 게 이거 두 개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과학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과학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문과 아니었어요? 문과인데 사실 이과를 희망하긴 했었어요. 이과를 희망했는데 문과로 진학한 거예요? 네. 왜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과 학생들이 점점 적어져가지고 네. 내신 따기가 힘드니까. 아.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저기 경쟁에 낄 수 없겠다 해서 문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입시라는 좀 현실적인 벽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네. 근데 과학을 좋아했어요. 네, 과학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어떤 부분이 좋아요? 물화생지가 있잖아요. 물화생지. 저는 지구과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이유는? 그냥 우주 탐구하는 게 재밌고 이런 말을 하면 이과 친구들이 우주 탐구 안 하고 뭐 지구 내핵 뚫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저는 우주 보는 게 좋았어요. 우주, 별 뭐랄까 그런 것들 보면 좀 심장이 두근거리는 스타일이요? 네. 굉장히 매력 있죠. 별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세요? 별을 보러 간 적은 없는데 네. 고3 때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마랑 같이 오면서 항상 밤하늘 보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꿈으로 화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네. 어느 정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잘 안 그리는데 네네. 중학교를 예중을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 든다. 이것도 예중을 가야지 하고 이제 미술학원에서 입시 공부를 시키셨는데 네네. 일주일 동안 똑같은 사람을 계속 손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짓을 3년 동안 할 수 없다 해서 또 포기했습니다. 근데 유나 씨랑 대화를 해보니까 유나 씨는 자가 진단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뭔가 해보고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딱 나와버리고 과학 좋아하는데 경쟁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와버리고 좀 자가 진단이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살짝 맛보기로 한 거 보고 나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뺐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선택의 분수령이라고 하죠.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요? 저는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꿈을 한번 물어볼게요. 참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주변 사람을 만나보면 대부분 4번 질문, 지금 내 꿈이 뭐예요? 하면 직업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밀도 높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밀도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저도 4번 질문 딱 받았을 때 네. 보통 꿈이라 하면 다들 직업을 얘기하니까 직업을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지금 원하는 직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답을 해야겠다 해서 밀도 높은 사람을 대답을 한 거고 네. 쉽게 얘기하자면 아이유 같은 분 있잖아요. 되게 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되게 탄탄히 내면을 쌓아오신 분? 그런 사람이 제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내면. 네. 그러니까 7번 질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했을 때 내 내면의 생각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생각, 그냥 생각은 사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면 뭐 생각 당연히 속으로 하는 거지 밖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면의 생각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내면의 생각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네네.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데 주변 시선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내면을 좀 집중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사람마다 가진 특성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너는 뭐 첫째니까 내지는 너는 반장이니까 너는 공부 잘하니까 너는 공부 못하고 운동 잘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속에서 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밀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사실 촘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촘촘한 게 생각? 네. 꼭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격이나 모든 거에서 촘촘하고 그냥 나를 제일 잘 알고 싶다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에서. 사실 제가 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저도 이 4번 질문을 딱 짤 때, 질문지를 짤 때 직업을 보통 염두에 두고 딱 썼는데 이런 답변이 오니까 내가 너무 생각을 좀 좁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반성도 하게 되거든요. 네.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직업적인 거 말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나 직종 같은 거는 혹시 있다면 굳이 꼽자면 뭐가 있어요? 굳이 꼽자면 네, 굳이 진짜 굳이 꼽자면 마케팅인데 마케팅 부분. 제 전공도 그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그쪽에 흥미가 떨어지고 있어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꼽자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유나 씨가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사실 유나 씨를 SNS를 통해 쭉 봐왔거든요. 뭐 우리가 같이 청춘 예찬이라는 팟캐스트로 서로 알게 되고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금은 가장 최근에 프레젠테이션 동아리를 굉장히 열심히 맞아요. 했었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건 뭐였어요?
그 활동도 제일 큰 건 사람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남는다? 네. 근데 저한테는 제 성향상 사람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진짜 후회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남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유나 씨 주변에 유나 씨가 이 사람이 남았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남았네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다 결이 비슷했어요. 결이 비슷하다. 다들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제가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뭔가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네. 두는? 네. 혹시 저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아이,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활동보다는 사람이 많이 남은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나 씨가 20대 초중반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청춘 예찬. 네. 왜냐면 제가 그거부터 아니까. 네. 그다음에 교환학생. 그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이름이 뭐였죠? 유니브 PT. 유니브 PT. 네. 이 세 가지 활동 중에 이 활동을 하면서 남았던 걸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말고. 사람 이 말고.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야 어떤 활동을 하든 남잖아요. 그리고 유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중요시하는 거는 모두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작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안 오거든요. 물론 뭔가를 꼭 배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춘 예찬은 20대 완전 제일 첫 활동이거든요. 네. 그때를 되돌아보면 약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 네. 그때 자존감 특집 했을 때 저도 같이 두 네. 분님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끝나고 대한이 형 이렇게 셋이 떡볶이 집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했었죠. 그때도 있었고 저희가 특히 유나 씨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랑 되게 다르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그 청춘 예찬 활동하고 나서 좀 많이 변했나요? 자존감을 좀 찾았나요? 실제로? 네, 그때가 회복을 하던 시기였고 지금은 그때만큼 낮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높이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높이는 방법이 없다? 네, 그냥 저도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낮아질 때마다 계속 자존감 높여야지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 그 강박이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냅두면 알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돌아. 네. 좋습니다. 그럼 교환학생은 어땠어요? 교환학생에서 얻은 거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믿음. 스스로를 그럼 이전에는 조금 의심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과학자, 화가 이런 부분 좀 스스로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좀 해소가 되는 경험이었나요? 그렇죠. 어쨌든 교환을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네. 자신감이 좀 붙었군요. 네. 그럼 유니브 PT,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유니브 PT 활동을 통해서는요? 그걸 통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구나. 내가 생각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과소평가했던 그 벽을 딱 깨고 네. 나 진짜 재능 있고 잘하니까 마음껏 표출해야지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네. 완전 유나 씨 성장 캐릭터네요. 이렇게 쭉쭉쭉쭉 성장했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유나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광고 듣고 와서 유나 씨의 성장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칼 세이건. 그 기쁨을 기록합니다.
강연구의 주변 사람. 팟캐스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 들을 게 없다 카더라. 그냥 듣는 거나 잘 듣고 댕기라. 아버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 강연구의 주변 사람이다. 강연구의 주변 사람,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박유나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노래 디깅, 5월의 날씨, 아이 쇼핑 이렇게 3가지 골라주셨어요. 일단 노래 디깅이 뭐예요? 디깅이 그냥 노래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찾는 거. 아, 찾는 네. 활동을 디깅이라고요? 네. 그럼 노래를 어떻게, 일단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일단 밴드 음악 좋아하고요. 밴드 음악. 그 밴드 그런 진짜 악기들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브로 연주하는 그 음악을 네. 좋아하시는 거. 네. 좋아하는 밴드가? 데이식스. 그럴 줄 알았어요. 데이식스. 그럼 데이식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늙지 않는 음악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젊잖아요. 네. 아, 음악 자체가 늘지 네. 않는다. 그럼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데이식스 노래는 늙지 않는다? 네. 라고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확신하시네요. 단호하죠. 아니 확신이 있고 그만큼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노래를 찾을 때 사실 요즘은 글쎄요, 뭐 멜론이든 진이든 탑백 차트는 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노래를 어떻게 찾아요 요즘은? 저는 유튜브로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유튜브 보면 팝송 같은 경우에는 해석 영상을 같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뮤직비디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네네네. 그런 걸 보면 보통 음악 장르에 비슷한 결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뭐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이겠다 싶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네. 걸 위주로 이제 타고 알고리즘을 들어가면 제 스타일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유나 씨 유튜브는 딱 유나 씨 취향의 알고리즘으로 채워져 있는 거겠네요. 네. 그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영화 장면 편집해서 막 노래, 맞아요. 팝송.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와, 그렇게 물어보시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만큼 유나 씨가 노래에 너무 진심이고 네. 사실 한 가지를 꼽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 생각나는 노래. 팝송은 아닌데요. 팝송은 아니고 데이식스의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라고 웰컴 투 더 쇼. 네, 월요일 18일에 컴백을 했거든요. 아, 최근에 했네요. 네, 그래서 진짜 24시간 동안 그 노래만 듣고 있어요. 웰컴 투 더 홈. 쇼. 죄송합니다. 웰컴 투 더 쇼.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 디깅, 노래를 찾는 것을 좋아하는 유나 씨였고요. 또 5월의 날씨를 사랑한다. 5월의 날씨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5월의 날씨가 하필 4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5월이잖아요. 5월의 날씨만 갖고 있는 매력이 있나요? 5월이 제 경험상 가장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5월은 항상 하굣길에 제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날씨가 좋아서였어요. 항상 날씨가 좋았다. 그러니까 날씨 오늘 참 좋다 이런 기억이 5월에 딱 있군요. 네. 그렇구나. 사실 저는 9월의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일? 아니요. 저는 생일은 6월인데 제가 전역을 9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역하고 나서 미병수 딱 나왔을 때 하늘이 너무 좋아서 9월의 날씨를 사랑하는데 약간 그냥 좋아하는 날씨는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는 몇 월의 날씨를 사랑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디깅 좋아하고 특히 5월의 날씨 이렇게 날씨 좋은 5월에 보통 어떤 거 하세요? 산책을 많이. 산책. 네. 뭐 약간 좋아하는 산책 코스 같은 게 있나요? 청계천이랑 광화문 그 루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광화문을 더 사랑하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냥 갈 때마다 설레요. 심장이 떨려요. 왜요? 그걸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제가 설렐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언제까지 설렐지 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갈 때마다 좋아서 그냥 그냥 힐링 받는 기분?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5월의 날씨. 그럼 또 지금 녹음일이 3월인데 4월 지나고 5월 되면 또
광화문 가겠네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가는 청계천을 정말 사랑하고 광화문도 사랑하는 광화문에 갈 때마다 설레하는 유나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 쇼핑. 그냥 쇼핑이 아니고 아이 쇼핑이요. 그냥 쇼핑을 적을까 했는데 네네.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아이 쇼핑이더라고요. 그냥 보는 걸 말하죠, 아이 쇼핑이. 네. 제가 20대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옷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옷이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선뜻 사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스크랩 해놓는 개념. 그래서 아이 쇼핑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옷이 점점 힙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요? 옷을 그러면 아이 쇼핑을 하면 어때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는 편이에요? 저는 구매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매장? 그럼 자주 가는 매장이 있다면? 저는 성수 쪽에서 많이 사는데 네. 성수가 편집샵이 많거든요. 편집샵. 네. 그래서 다 입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삽니다. 실제로 그쪽 근처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서울숲은 안 좋아하세요? 쇼핑하려고 서울숲이요? 아니 그냥 산책하는 거. 서울숲이 네네. 가까운데 제 집에서 약간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 차라리 그냥 청계천 네.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럼 광화문 갔다 오면 어느 정도 거리, 얼마나 걸려요? 보통 본인이 산책 코스가 있으면 그 한 몇 시간 정도 잡고 가나요? 광화문까지는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부터 산책을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걷죠.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동을 해서 광화문에 도착해서 거기서 산책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스팟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 디깅, 5월의 날씨, 아이 쇼핑.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5월에 산책하면서 아이 쇼핑하면 최고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6번째 질문. 내가 싫어하는 것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의 없는 사람, 더러운 것, 불확실한 것. 일단 예의 없는 사람. 이건 사실 뭐 말이 필요 없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싫어하는 것 3가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거였어요. 예의가 없다. 네. 근데 이게 예의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요. 물론 보편적인 예의도 있지만 유나 씨는 어느 정도의 예의 없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냥 딱 내가 느꼈을 때? 네. 그냥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면 바로 약간 저 사람이랑 안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드는 예시가 있을까요? 이런 행동은 너무 무례했다. 남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막 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고민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 네, 필터 없이 나오는. 그거 사실 문제가 되죠.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유나 씨 편하게 필요 없이 편하게 뱉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2번째, 더러운 것. 요거는 어때요?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냥 청결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원래도 옷 같은 거를 막 걸쳐놨을 때 떨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교환을 갔다 와서 더 깨달은 건데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더러운 공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공간이 그럴까요? 지하철도 그렇고 네네. 그냥 기숙사도 카페트여가지고 청소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되게 개의치 않게 거기서 막 들어 눕고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네. 내가 더러운 걸 생각보다 많이 못 참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교환을 가서 네. 혹시 아까 교환을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구나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더러운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좋습니다. 또 불확실한 것도 안 좋아한다고. 네, 이게 저를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불확실하다. 네. 어떤 부분에서 불확실한 걸까요? 특히 감정적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제 감정에 대한 확신이 되게 낮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도 이게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 맞나? 이런 의심부터 해가지고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감정 소모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감정
뭐 감정? 혹시 MBTI가 ENFJ. F. F. 근데 F가 매우 강한? 아, 엄청 강하진 않는데 80%? 그 강한 거잖아요. 그게 강한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감정적인 거. 감정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이런 적 때문에 좀 마음 아팠던 적이 있을까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 평생 항상 힘들었어요. 그냥 네네. 제일 쉬운 예시를 들면 누굴 좋아할 때 이 저는 누굴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함의 정의부터 다시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가 불확실하니까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이 정의에 들어맞으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지금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나요? 정의는 안 명확한데 예전보다는 그 불확실한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깨달은 게 네네. 제 플레이리스트가 바뀌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가 어떻게 바뀌는데요? 짝사랑 내용으로 도배가 되고 그 사람 취향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음악 취향이 서서히 스며들면 나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최근에 밴드 음악 좋아한다고 완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어때요? 밴드 생활 재밌어요? 밴드 생활 어제 처음 만났거든요. 저희 조 사람들을. 네네. 근데 다들 너무 잘 맞고 괜찮아서 지금 아주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게 기대가 돼요? 음악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네네. 한 번밖에 안 만나서 네. 일단 장르가 겹치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그냥 같이 저는 공연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제 꿈을 이뤄볼 수 있겠다 하는 설렘이 큽니다. 밴드부. 네. 밴드 음악을 좋아하니까 세션이 제가 알기로는 베이스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베이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베이스는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는데 네. 없으면은 그 소중함이 확 와닿습니다. 없어져 봐야 너가 내 소중함을 알지. 네. 이런 존재가 베이스군요. 네, 그래서 레슨도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베이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는 데이식스를 좋아하면서부터였죠. 데이식스의 베이스 멤버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지금 밴드가 결성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네네. 제가 대학 딱 입학했을 때 코로나였는데 그때 밴드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니까 관객이 있는 공연을 못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대학 생활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은 꼭 해봐야겠다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나의 라스트 댄스 네. 뭐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공연 지금 준비하고 혹시 날짜가 잡혔나요? 7월 말이라고 들었어요. 7월 말에 유나 씨의 라스트 댄스. 네. 근데 뭐 라스트 댄스가 또 새로운 댄스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이스를 사랑하는 유나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내면의 생각. 방금 이야기했던 건데 요즘 내 내면의 생각에 가장 크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행복해지자. 행복해지자. 이것도 썰이 좀 많은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저번 학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21학점이었는데 6전공에 네. 7팀플에 그 동아리 운영진을 하면서 큰 행사도 2번을 제가 맡아서 했었고 네. 이게 다 겹치면서 심리적으로랑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무조건 여유를 가지면서 쉬어야겠다 해서 휴학을 결정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연초마다 일기를 쓰거든요. 네. 연말에 내가 볼 일기를. 근데 작년 거를 봤을 때는 성장하자였는데 그걸 지나고 봤더니 이렇게까지 힘들게 성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행복해지자였어요.
굉장히 저번 학기가 굉장히 바빴고 그것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지금은 조금 어떻게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나요? 지금은? 또 이것저것 일을 벌려놔가지고 여유롭진 않은데 네. 행복하긴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차피 근데 제가 유나 씨를 봤을 때도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일을 좀 잘 버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버리고 이걸 자기 깜냥만큼 버리고 잘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펼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유나 씨가 저보고 브이로그 하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유나 씨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참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유나 씨의 그 말이 너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다 회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행복하다고 하니까 왜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거. 네. 밴드. 네. 딱 즐길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역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최고죠. 그죠?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 단점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뭘 버리겠어요? 자제력 낮은 태도. 자제력이 낮나요, 실제로? 이 약간 일에 대한 거는 아닌데 네. 먹는 거. 먹는 거. 네. 식탐이 좀 있는 편이세요? 네. 그러니까 없었거든요. 네. 근데 교환이 참 사람을 많이 바꿔놨는데 네네네. 교환을 가기 전에 이제 한동안 한식을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식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그 식탐에 대한 자제력을 갖고 싶죠. 네, 어렵더라고요. 나름 노력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싶은 게 있을까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다. 그냥 먹고 운동을 더 하자. 아, 이렇게 갔어요. 실제로 운동을 더 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요즘 계단 타요. 계단. 엘리베이터 안 타고. 집 몇 층인데요? 6층. 그래도 6층 높습니다. 절대 낮지 않고요. 운동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요. 한 얼마 만에 본 것 같죠? 1년 되지 않았을까요? 1년 정도. 1년 만에 보는데 딱 보자마자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요? 좋은 의미로. 다행이네요. 계속 쭉쭉쭉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력 낮은 거 일단 식탐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그럴까요? 지금 방금 스쳐 지나간 게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버팅기고 있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네네.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자제력. 평균보다는 높다. 식탐 빼고. 식탐만큼은 평균 이상이다. 네. 그럼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먹어봤다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뷔페 가가지고 네. 진짜 못 걸을 정도로 먹어봤어요. 움직이면은 토할 것 같은 네. 그 정도까지. 네, 그 진짜 후회 많이 했었어요. 혹시 뭐 토하고 그랬나요? 토까지는 안 하죠. 소화했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죠. 먹는 거 좋아하는 유나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를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로 ENFJ, 겉바속촉, 베이스. 일단 베이스 얘기는 했고요. ENFJ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MBTI죠? 말로 풀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네. 근데 ENFJ의 대표적인 특징을 얘기하자면 네.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이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러세요? 저는 ENFJ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일단 좋아하는 거는 알겠고요. 네. 선한 영향력,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으세요? 저는 제 응원이 타인한테 닿아야지 그걸로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거. 그럼 누군가에게 뭔가 힘이 되어준, 즉 마음을 베풀어 주려면 사실 유나 씨부터 뭔가 마음속인 여유가 풍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좀 그런 걸까요? 네, 지금 그렇고 확실히 형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네. 제가 저번 학기가 힘들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주변을 돌아볼 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서 네,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나 씨를 보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점은 유나 씨가 되게 사람 좋아하고 응원해 주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얘기를 해보면은 저번 학기 너무 힘들기도 했고 일을 막 벌리다가 회수 못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특히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하고 불확실한 것이 무섭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그 전보다 그 전에 너무 좋죠. 근데 그 전에 스스로에 대한 여유를 좀 더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으로는 여유가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여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괜찮다고 봐요. 사실 지금 텐션이 저 텐션이거든요. 네. 그래요? 네. 어. 전에 그 청춘 예찬할 때보다 좀 낮은 텐션이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이 얘기를 아.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좀 어른이 돼서 침착해진 겁니다. 어른이 돼서 네. 몇 년생이시죠? 01년생이요. 제가 99년생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요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요거 음식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격 얘기입니다. 왜요? 성격이 겉바속촉이에요? 형구님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첫인상이 센 편이에요. 좀 날카롭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첫인상이랑 알고 났을 때랑 되게 다르다 해서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 보인다가 바삭함. 근데 또 만나보면 촉촉함.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확실히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과 후가 조금 다른 느낌이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옛날에 청춘 예찬 활동할 때 이름이 두부였잖아요. 좀 약간 두부 같은 느낌. 만나고 났을 때는? 네, 만나고 났을 때는. 사실 뭐 녹음이 좀 많이 겹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베이스.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 중에 하나가 베이스. 그만큼 사랑해서? 베이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베이스라고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음 악기잖아요. 저음 악기죠. 그 밑에서 받쳐주는? 저는 제 성격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닮은 점이 많다는 점에서 적었습니다. 성격이 그럼 좀 낮은 곳에서 받쳐주는 성격이에요? 저는 뭐 이력서 같은 데에서 네네. 표현할 때 항상 서포트형 리더라고 적어놔요. 서포트형 리더다. 네. 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임원을 했었는데 네네. 리더 역할도 되게 주도적으로 나가는 리더가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땐 전 항상 뒤에서 도와준 역할이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받쳐주면서. 네. 근데 임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감투 욕심이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봤는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감투 욕심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감투를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감투 욕심이 있는 유나 씨와 첫 번째 코너 인물탐구 9999 해봤습니다. 되게 쭉쭉쭉 했는데 어때요?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 않나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유나 씨가 처음 듣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코너는 주변 사람을 마무리하는 코너인데요. 현구 친구를 대표하는 단어들 해서 구구단 시간입니다. 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든 뭐든 좋아요. 나를 대표하는 단어 말고 내가 대표했으면 하는 키워드 3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다정함이고요. 다정함, 두 번째는 열정. 열정, 세 번째는 밀도 높은 사람입니다. 밀도 높은 사람, 다정한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충분히 다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에서 아쉬운 거는 표현이거든요. 표현. 표현을 조금 더 다정하게 해보고 싶다. 표현을 좀 다정하게 못하는 편이세요? 나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이 얘기를 안 했다. 유나 씨, 잠깐만 멈추고. 유나 씨는 학창 시절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되게 무뚝뚝하고 네네. 친구들한테 막 답답하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애교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는 확실히 예전보다 애교도 생기고 네. 좀 유해졌어요. 진짜요? 네. 어떤 애교가 늘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후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애기들 보면 되게 뭐 이응 붙인 말투도 많이 쓰고. 뭐뭐 해 용 이런 느낌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유나 씨 볼이 되게 빨개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무뚝뚝했으니까 학창 시절에는 지금은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다정한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 표현을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과거보단 낫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표현한다. 네.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좋습니다. 두 번째, 열정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열정. 작년까지 저를 이루는 키워드가 성장이었거든요. 성장. 열정과 성장. 음. 근데 성장은 너무 많이 했으니 좀 잠깐 쉬어가자고, 열정은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성장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체의 비유를 하면 뼈가 쭉쭉쭉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좀 쉬면서 살을 붙일 시기인 네.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만큼은 놓지 않고 싶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열정은 뭐에 대한 열정일까요? 지금은 밴드 같은데, 지금은 밴드. 근데 이게 제 그냥 삶의 전반에 적용이 되는 게, 저는 제가 갖고 싶은 직업이 제 심장이 뛰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심장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열정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네. 세 번째로는 밀도가 높은 사람. 요건 어떤 걸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되게 밀도를 잘 높여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적어봤습니다. 이 밀도라는 말이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사람마다 수명이 이렇게 쭉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타임라인의 에피소드가 촘촘한 사람을 밀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임라인 에피소드면 경험을 많이 한 걸 얘기하시나요? 네네. 근데 저는 경험보다는 네. 좀 추상적인 그냥 내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내면. 네. 속이 깊은 사람이고 싶은 걸까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속이 깊은 사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함, 열정, 그리고 밀도가 높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박유나 씨였습니다. 유나 씨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요? 네. 뭐 아직 못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소감 같은 거 짧게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술술 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놀랐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알려드렸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또 새롭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조금 궁금해지네요. 친구하고 가족한테 방송본을 좀 보내주세요. 가족은 부끄럽고요. 좀 부끄러워요? 친구들한테는 보내보려고요. 근데 이제는 맞춰야 되지만 제가 오랜만에 봤거든요. 유나 씨 되게 사람이 되게 성숙해진 느낌이 많이 드네요. 실제로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조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꼰대 같다라고 싶을 수 있지만 저도 나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나이 먹은 척 하는 거 싫어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잘할 수 있고 앞으로의 뭔가 모습, 활약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밴드 공연 날짜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다정함과 열정 그리고 밀도 높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유나 씨 만나봤습니다. 유나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나 씨였습니다. 강연구의 주변 사람은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출연의 문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팟빵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제 인스타그램 KANG 숫자 9 HYUN 숫자 9 강구현구로 DM 주시면요. 추후에 질문지와 함께 섭외 문자 드립니다. 꼭 저랑 친하지 않아도 섭외 문자 드립니다. 그럼 저는요. 다음에 새로운 제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소꿉친구면서 같은 반인 미란이와 놀이공원에 놀러왔다가 검은 양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의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
그 장면에 정신을 빼앗긴 난 다른 한 패가 등 뒤에서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다. 그 남자는 나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강영구의 주변 사람의 섭외당해 있었다. 강영구의 주변 사람!